구독, 좋아요.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오늘 장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전반적인 정치, 사회, 경제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분석해 보는 시간, 융합해 보는 시간, 정치, 경제, 미슐랭인데요. 오늘 문서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은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장이 소폭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끝났는데 오늘 우리 양대 지수는 1%대까지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처럼 만의 하락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코스피는 3,163포인트 선, 코스닥은 812포인트 선까지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실까요? 뭐 시장에 특별하게 이슈가 생겼다라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워낙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다. 거기에 따른 좀 일종의 좀 되돌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부터 빅테크들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 2주 남았습니다. 물론 베센트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가 8월 1일 딱 못 박지 않겠다. 협상은 시간보다는 내용을 중요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네. 그 전날 같은 경우는 또 루트닉 상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8월 1일이 그러니까 데드라인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지금 관세 협상을 주로 이제 이 다루는 이 곳이 두 곳입니다. 상무부랑 재무부거든요. 근데 이제 상무부는 지금 좀 강경파가 루트닉 상무부 장관이 네. 강경파가 지금 흔히 말하는 이 가지고 있고 이 힘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무부 같은 경우는 베센트 재무부 장관인데, 베센트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온건파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은 본인들 스스로의 이야기인 거고요. 결국은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오늘 이제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긍정적인 말을 했다고 해서 8월 1일이 넘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두려움도 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변변한 뭔가가 없어요. 협상 결과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8월 1일 됐을 때 혹시라도 관세를 좀 맞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뭐 그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의 하락은 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갔다, 거기에 따른 좀 되돌림, 이렇게 저는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하락하긴 했지만 하락폭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점, 오늘 하락폭으로는 뭐 1%면은 많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그 유지했던 3,100선의 라인 후반으로 3,160선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시장에선 점차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관세 협상이 우리나라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경계감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되겠죠. 뭐 정부에서는 재계 쪽의 기업 투자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해달라, 이 협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 오늘 또 헤드라인으로 뭐 신문에 또 일면 장식을 했더라고요. 그게 좀 약간 양심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양심을 기대하시나요? 아니 너무 양심 없는 거잖아요. 좀 너무 기업들 다 옥죄는 법만 줄줄이 지금 다 상정해놓고 지금 법인세도 인상한다면서요. 거기에 지금 뭐 노란봉투법도 남겨져 있죠. 뭐 주 4.5시간부터 해서, 아니 뭐 일단 기업을 옥죄는 법만 줄줄이 만들어 놔놓고 갑자기 거기서 기업들 보고 투자를 하라면 될까요? 근데 이런 말하면 그런데, 이거 제가 오늘 자료 그 내용 질문을 이렇게 받으면서 느꼈던 건데, 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현 정부가, 이재명 정부는 친미 정권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친미 정권 아닌 줄 알았는데, 네. 하는 정책을 보면 미국에 유리한 정권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으로 자꾸만 기업을 보내잖아요.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을 미국으로 자꾸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세 인상하면 미국에 가지 우리나라에 있을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전기 지금 친환경 계속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기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원전해서 전기료 낮추려 하잖아요. 그럼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미국으로 뭔가 보내려고 하는 거 보면, 그 모든 정책이 우리가 뜯어놓고 보면 미국에 유리한 정책이구나, 우리나라에 유리한 건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딱 따져서 보면 그 미국을 더 이득을 만들어주는 친미 정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갑자기. 미국이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또 실속을 챙겨야 됩니다. 정말 블랙 코미디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매일매일 이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잘 돼야 이런 뭐 어떤 배급 같은 네. 이런
국민 지원금 없이도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거니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미국 쪽에서 좀 그런 부분 조금이라도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좀 가능성들, 불확실성들, 관세 관련해서 남아있는 지금 시장입니다. 오늘장 조정 가운데서도 또 뭐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올라가는 쪽은 아무래도 좀 테마가 되겠죠. 오늘 혹시 눈에 띄는 테마 있으셨나요? 오늘 뭐 조선주가 네. 하나오션이 그나마 좀 우려했었던 부분을 조금 불식시키긴 했어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관세 협상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조선 협업 관련, 미국과의 협업 관련이 조금 느슨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하나오션이 미국의 이제 필리 조선소 이쪽에서 이제 그 실제로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사가 미국 내의 도크에서 실제로 수주를 처음 받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신호탄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긍정적이기도 한데요. 한편은 조금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잘 되면, 그러면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도크보다는 그렇게 되면 미국 쪽으로 많이 옮길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우려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이제 시장, 그러니까 조선주 쪽에서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장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는 뭐 반도체나 필러 보톡스 관련한 뷰티 쪽이나 엔터 쪽의 종목들, 뭐 YG 플러스, 스튜디오 미르 같은 종목들 급등하면서 고점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주제는 바로 소비 쿠폰 주고 증세 폭탄을 안기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세수 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런 가운데 법인세 인하 같은 감세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것 때문에 우리 국가 재정이 적자가 나고 있다.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법인세. 네. 그리고 이 밖에도 여러 증세에 대해서 카드들을 꺼내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 추진한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이러다가 금투세까지 시행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현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을 위해서 증세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예상했던 일이죠.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잖아요. 주주 환원 정책 괜찮다. 당연히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는 맞는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코스피가 제대로 상승하긴 힘들다. 결국은 주가라는 것 자체가 뭐 배당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가치,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오히려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지금 법안을 마련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슬슬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 말이 이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횟집 사장 앉혀놓고 회 뜨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어차피 그 현재 지금 이재명 정부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은 기본적으로 부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흔히 말하는 증세를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주 환원이라는 어찌 보면 좀 달콤한 이야기로 투자자를 현혹시켰지만 그들의 속내는 결국은 증세거든요. 그렇다 보면 지금 주주 환원 관련 이슈로 인해서 코스피가 릴레이팅이 어느 정도 됐는데 네. 여기서 만약에 증세가 나온다? 그러면 주가는 무조건 빠집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업이 그러니까 물론 세금을 올리면 세수가 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인 거죠.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은 왜 감세를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지금 법인세 15%까지 낮추려고 하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든 세수를 지금 더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 트럼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감세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유는 명확하죠. 기본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면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요. 가게도 그렇고 그다음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할 여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겠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다만 이건 있죠. 세금을 내가 늘리면 정부가 원하는 곳에 쓰겠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가 걷어서 내가 원하는 데 주겠다라는 거고 세금을 깎는 거면 그러면 민간이 너가 원하는 데 가서 써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원하는 데 민간의 시장이 풀어주고 민간이 원하는 데 가서 글로 가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게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사실 지역 화폐 안 원한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결국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그러니까 현재 정부가 내가 원한다고, 너희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니까 내가 뿌리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겠어요. 시장이 원하는데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장이 원하는데 돈을 들어가려면 세금을 깎아야 돼요. 깎아서 그 세금으로 그냥 가게나 아니면 기업이 원하는데 투자하고 쓰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장기적으로 시장이 돌아가는 건데, 지금처럼 강제적으로 세금 계속 걷어들이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세금 걷어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나라지 않습니까?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나라 중에서 법인세를 늘려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단 한 곳도 없어요. 이거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 한번 네.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글로벌 주요 국가별 법인세율이거든요. 저기 보면 미국은 21%인데, 근데 이거 21%보다 조금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건 연방세고, 미국 같은 경우는 주세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뭐 텍사스나 이런 데 같으면 주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뭐 그냥 21%가 맞고, 평균적으로 보면 한 25%, 26%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미국이랑 뭐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랑 지금 법인세 비슷한데 왜 법인세 지금 1% 더 올리는 거 가지고 뭐라 하냐라는 건데요. 보세요.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30%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독일의 지금 제조업이 성공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나라는 독일의 정책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독일 같은 경우가 우리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었고, 독일 같은 경우는 라인강의 기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 상황에서 어쨌든 재건을 했고, 뭐 우리는 뭐 통일은 안 했지만 거기도 분단 국가였다가 통일된 국가. 굉장히 우리나라랑 비슷하고, 그 다음에 산업 같은 경우도 제조업 중심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어찌 보면 메르켈 총리를 필두로 한 흔히 말하는 좀 약간 좌파 정권이 장기 집권하면서 그때 친환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기료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요한 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 인상되고, 그 다음에 이민자들 받고, 그러면서 나라가 어떻게 됐냐는 거죠. 독일이 지금 잘 사냐는 거죠. 못 산다는 거죠. 예전에 영광이 없어요. 지금 거의 다 제조업은 다만 그 잘 나가던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지금은 휘청휘청하지 않습니까? 많은 기업들 중국에게 자본 다 내어줘 버렸습니다. 결국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전기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노동시간 줄어들고, 법인세 인상되면 결국은 제조업은 못 버텨요. 여기 보신 것처럼 이탈리아 잘 나가고 있습니까? 제조업 다 망했어요. 프랑스 잘 나가고 있습니까? 부자들 다 빠져나갔고 잘 되고 있습니까? 제조업 다 망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나마 제조업이 요즘에 잘 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대만. 그 다음에 미국.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미국이랑 우리가 더 그러니까 비싸다? 미국이란 나라랑 우리랑 더 비슷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똑같은 환경이면 우리나라에 누가 투자합니까? 미국에 투자를 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인세가 인상됐을 때 잘 되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보다 분명히 경쟁력 있게 낮추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꾸만 그러니까 정책을 거꾸로 가는 거죠.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저는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지금 그 민주당 내에서는 이 주주 환원과 관련된 부분은 좀 이제 흔히 말하는 조금 앞에 전면에 내세워서 막 드라이브를 거시는 분이 계세요. 뭐 제가 뭐 그분 뭐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아들 아시는 그분인데, 어쨌든 핀플루언서들의 여의도 이제 핀플루언서들이 막 이게 부추깁니다. 막 잘한다고. 거기에 제가 취해가지고 그분은 자꾸만 말도 안 되는 법을 내거든요. 배당 뭐 분리 가서 어쩌고 저쩌고, 뭐 PBR 뭐 0.3배면 막 다 와서, 이게 그렇게 흔히 말하는 딱딱 무 자르듯이 탁탁 잘라가지고 이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참고로 그분은 이번에 그 재산 신고해 놓은 거 보니까 주식이 없어요. 그분의 재산은 다 부동산이에요. 주식을 해보신 분도 해보시지도 않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주식 관련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정책을 막 낸다고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악마는 디테일에, 오늘 제가 좀 열받아서 그런 화가 나는, 제가 말이 좀 많은데 좀 열이 좀 받습니다. 지금 뭐 강선우 여가부 장관 뭐 그 지정 선임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좀 심해지고 있고, 아까 핀플루언서 얘기를 하셨지만 이번 이재명 정부를 옹호하던 부동산 관련 또 유튜버분이 계세요. 압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정책 이렇게 해서 주식시장 좋아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디에 꽂히셨는지. 아니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생각하는 대로 정책을 밀면 절대로 시장 가지 않아요. 가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뭐 외교 참사부터 해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지금 뭐 너무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닌 지금 맞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나 나라가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죠. 맞아요. 관세까지 좀 잘 협상돼야 됩니다. 지금. 그게 이제 안 지금 되면 큰일 납니다. 예, 발등이 불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아까도 이제 좀 이어가서 말씀드리면 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네. 지금 뭐 배당 분리 과세 이야기도 나오고 뭔가를 흔히 말하는 배당을 열심히 잘해주는 흔히 말하는 이 기업에게는 그러니까 감세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조건 보셨어요? 이번에 발의되는 거 굉장히 까다롭게 했던데요. 배당도 3% 이상 해줘야 되고 배당 증가율도 2% 이상 해줘야 되고 엄청나게 그리고 PBR도 0.3 이상 0.8배인가요? 아무튼 이상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엄청 촘촘하게 걸어놨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거. 그 다음에 감액 배당 같은 경우도 결국은 안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감액 배당에 대해서는 대주주에게 흔히 말하는 이 세제 혜택을 안 해주겠다 하면 누가 감액 배당을 해줍니까? 대주주가 안 할지. 그러니까 계속 항상 말씀드리지만 겉으로는 뭔가 선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엄청나게 주식시장을 살릴 정책을 다 내놨어. 라고 하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잘 감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지방선거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또 눈치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이 국민 여러분들이 계속 좀 지적하고 계속 목소리를 내셔야지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정책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복지한다고 세금 올리는 것 같습니까? 조글래님께서 댓글 써주셨는데요. 그럼 왜 증세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지 좀 생각하시는 바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만 원 주고 50만 원 걷어가면 그게 돈 푸는 겁니까? 라고 또 글 써주셨어요. 조글래님께서. 네네네. 그쵸. 맞아요. 그쵸. 근데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이슈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매년 5조 원 이상 증세가 된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반면에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안 한다. 네. 오히려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믿음이 안 가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아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꾸만. 그분은 그렇지 않은데. 아니 근데 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냥 민주당 정부의 흔히 말하는 전략인 거죠. 이때까지 계속 그래 왔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일단 띄워봅니다 시장에. 네. 반응 보고 네. 간을 보고 아니다 싶으면 나 그런 적 없다 하고 예. 해놓고 괜찮다 싶으면 별말 없으면 그리고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소득공제 그러니까 이 연말 카드 소득공제 관련을 줄이는 건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딱 내놓고 보니까 반응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너무 안 좋죠. 그런 적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쓱 뺐지만 중요한 건 또 계속 논의는 계속 할 겁니다. 나오다가 계속 타이밍을 보겠죠. 계속 타이밍. 그래서 금투세도 아마 나올 거다. 저는 거의 100%로 봅니다. 안 예. 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달리 하지 무조건 저 나온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금투세를 다시 한다고 하면 분명히 좀 반감이 많이 살 것 같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대주주 요건을 굉장히 낮출 거예요. 한 1억까지도. 그러면 사실상 금투세가 시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최대한 낮추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논의하는 게 50억인데 10억으로 낮춘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 억지로 올린 거잖아요. 원래 10억이었던 걸 50억 윤석열 대통령 때 50억을 억지로 올려놓은 걸 결국은 이제 앞전 정부가 했던 건 다 되돌리겠다라는 거예요. 법인세도 그 1% 낮추는데도 엄청나게 어려운데 그 1%라도 다시 끌어올리겠다라는 거고 도대체 그 1% 올려가지고 얼마나 우리나라에 이득이 될지. 예. 그 1%를 가지고 나라 재정이 엉망이 됐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지만 사실 그 국가 재정 적자를 크게 키웠던 것은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였죠. 돈을 너무 많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돈 푸는 것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이재명 정부의 당선 축하금인가라는 그런 인상이 들 정도로 왜 지금 이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내란 특검을 진행하면서 이 내란이란 프레임을 명분을 주고
국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내란을 겪었으니 어려웠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받아가는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26.5% 우리나라 현재 기록 중인데 이게 전 세계 141개국 가운데 44위로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밸류 다운을 불렀다라는 기사들도 그동안 참 많이 나왔었고요. 세금 얘기 나오니까 상속세 때문에 지금 돈이 안 풀린다 이런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증권 거래세까지도 올리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린다 했는데 반응이 안 좋으니까 또 검토로 바꾸잖아요. 진짜. 금투세 폐지했으니 증권거래세 정상화하는 것이냐 5,000P의 발목을 잡고 있다. 코스피 5,000P 역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인상하는 거는 저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그거는 시장이 큰 영향은 없긴 하거든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것보다는 법인세 인상이 엄청나게 큰 거고요. 그 다음에 대주주 요건 지금 10억, 50억을 10억으로 낮추는 건 엄청나게 큰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너 뭐 10억도 없으면서 뭘 그런 말을 하냐라는 건데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형성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장을 쓸면 결국은 큰 손들이 들어와야 결국은 이런 말 하고 있지만 뭐 콩고물이라도 나오는 거지. 아니 너희 큰 손도 아니면서 뭘 그런 말을 하냐라고 하면 애초에 시장 자체의 큰 손을 다 떠나보내게 하면 그 작은 시장에서 뭘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런 시장이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결국에 우리 경제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역행하는 악순환을 타는 그런 고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의 건전성이라든지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나라 국가재정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재정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게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국가 이제 재정 수지를 보니까 마이너스 이제 35.5조가 마이너스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뭐야 35.5조면 엄청나게 마이너스 많이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해가지고는 절반 가량이 축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앞전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계속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재정 수지를 굉장히 건전하게 맞추고 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대규모로 적자금이 확 늘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GDP 대비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지금 국가 부채가 지금 49%까지 올라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민주당에서는 이것도 이 숫자 건전하다, 돈 더 풀어도 된다 이런 논리로 또 갑니다. 정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축통화국인지 아는가 봐요. 아니면 뭐 일본처럼 흔히 말하는 이런 채권 시장 자체가 건전한 줄 아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만약에 지금 이거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돈을 1년 동안 번 돈 중에 절반을 빚 갚는 데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히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제조업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이런 나라에서 재정 건전성이 별로다라는 말 자체가 결국은 흔히 말하는 이런 그 외환 보유고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환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것 자체가 산업의 흐름을 그러니까 안 좋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전 정권 그 박근혜 정권 때까지만 해도 국가 부채가 6,700조 원이었어요. 네. 너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진실은 거짓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님께서 제발 관세 해결부터 하고 좀 가자. 기업한테 떠넘기지 맙시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경총에서는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상속 증여세 최고 세율을 40%로 좀 낮춰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법인세 공제 같은 것들 더 늘려달라고 건의했다는 소식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기업에서도 이제 좀 가만히 있기 어렵다, 좀 요구할 건 요구하자라는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국내에 공장 하나라도 더 짓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요즘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관세 이슈를 하면서 결국은 미국으로 계속
그 본인들에게 리쇼어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외국 기업들을 계속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상속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주면 미국으로 갈 기업들도 조금 더 우리나라에 남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아니면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오히려 지금 투자를 새롭게 할 수도 있는 환경이 만드는 게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 이후에 단 한 곳도 그냥 대기업이, 외국계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기업이 없어요. 다 떠났지. 여러분 새로 그 문재인 정부 이후부터 우리나라에 새롭게 들어온 기업 있습니까? 물론 뭐 작은 기업들은 들어왔을 수 있겠죠. 근데 대기업이 들어온 게 없단 말이죠. 그런 거를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투자기가 환경이 안 좋은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올해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부자 순유출 세계 4위더라고요. 그러니까 1위 같은 경우가 영국이에요. 네. 영국도 세제를 바꿨거든요. 부자 증세를 했단 말이에요. 예. 네, 원래 영국 같은 경우가 아시는 것처럼 금융의 맥하고 세금을 굉장히 완화시켜줬거든요. 금융 관련 쪽은. 그래서 부자들이 대부분 영국을 많이 갔었어요. 근데 이거를 수정하면서 영국이 엄청나게 많이 이탈됐습니다. 그 다음에 2위는 중국입니다. 중국이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계속 지금 이탈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위가 인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4위입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9위였어요. 생각보다 많이 이탈이 안 됐었는데. 근데 4위까지 늘었습니다. 근데 순유입국 중에 1위가 뭐 아랍에미리트인데 2위가 미국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자꾸만 미국과 자꾸만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번 이재명 정부가 친미 정권 같다고 부자를 자꾸만 미국으로 보내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있는 부자도, 그러니까 지금 세금 관련 부분 또 부자 증세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부자들 어쨌든 팔을 비틀겠다면서요. 그러려면 그 비틀 팔이라도 계속 남겨둬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최소한 부자라도 떠나지는 않게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뭐 상속세라든지 부자가 우리나라에 남아 있을 만한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계속 그런 걸 유인하지 않고 계속 어떻게 해서든 뜯어먹을 생각만 하면 계속 제가 보기에는 이런 흐름은 유출이 많이 됩니다. 참고로 지금 그 프랑스 같은 경우도 올랑드 대통령이 그때 당시 되면서 60% 그 소득세 최고 구간 60% 만들면서 부자들 다 떠났거든요. 네. 그러면서 난리 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론 정권은 바뀌었고. 아무튼 그런 지금 전철을 밟으려고 하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자가 떠나고 나면 물론 뭐 부자들이 뭐 가져가는 거 배 아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부자가 떠나고 나면 사실 경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거를 또 잘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부자에게 특혜를 주면 안 되죠. 특혜를 주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흔히 말하는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부자들에게 주는 특혜에 대해서 일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공부를 통해서 그 오해를 풀어야 되겠고요. 정말 뭐 특혜가 가게 되는 경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제재가 필요하겠죠. 더군다나 그 나라로 돈이 들어가서 그 돈이 나라에서 풀려야 된다. 그렇죠. 라는 인식은 정말 좀 사라져야 될 게, 네. 이번에 민생 지원금도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쓰는데 정해주는 거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경기가 돌아가겠냐라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 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그 당연히 이제 힘들 때 지원금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특수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보복 소비도 나오고 그래서 네. 순간 잘 되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그때 순간 잘 됐던 식당들 중에 살아나 있는 식당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있죠. 원래부터 잘 되는 곳, 원래부터 코로나 이전부터 원래 잘 됐던 맛집이나 원래 잘 됐던 가게들은 잘 돼요. 그거는 구조적으로 원래 잘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흔히 말하는 코로나 그러니까 전부터 잘 안 됐던 가게들은 원래 구조적으로 안 되는 가게거든요. 근데 그걸 순간적으로 돈을 집어넣어서 그걸 어쨌든 온기를 불어 넣었다고 해서 그럼 그들이 그게 끝나고 나서 잘 됐냐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 푼 돈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보시면 다 폐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돈을 넣는다고 해서 경기가 돌아가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민생 지원금 지원하면 단기적으로는 소고기 가게, 치킨 가게 잘 될 수 있겠죠. 그 순간적으로는. 근데 그게 앞으로 계속 잘 가겠습니까? 그 돈 쓰고 나면
또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미봉책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그 순간적으로 잘 되고 다시 원위치가 오면 괜찮은데 그 순간적으로 잘 되는 돈을 뿌리면서 물가는 또 올라간단 말이죠. 맞습니다. 올라간 물가는 안 내려온다니까요. 네. 자꾸만 악순환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아까 그 높은 세율이 결국에 부자와 기업을 빠져나가게 한다라는 건 오래된 명제이면서도 최근에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짚어주셨고요. 뭐 과거에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경우도 결국에 나라의 재정이 악화되고 물가가 올라가고 또 세금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또 발발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세율 인상은 결국에는 국민들의 분노를 가져오게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 오너 일가의 주식담보대출이 1년 사이에 2조 원 넘게 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삼성 일가의 새 모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이렇게 주담대를 하고 있는데 또 그 사이에 3조 3천억 원어치의 주식까지도 처분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삼성은 이제 이건희 그 전 회장님이 좀 오랫동안 어찌 보면 좀 병상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나름 그래도 본인들이 준비했던 기업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나잖아요. 그 준비 때문에 기업 경쟁력이 낮아졌다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어떤 분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뭐 반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업 경영과 관련된 오너 경영이 맞냐 안 맞냐라는 건 저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CEO가 전문 경영인 이거면 다 맞냐라는 건데 그건 아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의 또 장점도 있는 거고. 케이스 바이 네, 케이스군요. 오너의 경영이 또 맞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 봤을 때 전문 경영인이 맞냐라는 거죠. 오히려 오너 경영이 지금 현재 좀 더 맞을 수도 있다. 지금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산업이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바꾸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게 이제 뭐 긍정적이다 나쁘다라는 부분은 각자의 판단이긴 하지만 어쨌든 핵심은 이런 식의 상속세라면 누구도 흔히 말하는 이 한 2대만 걸치잖아요. 그러면 다 국영기업이 돼요. 2대만 걸치면. 그래서 공산주의 정책이다. 이 네. 고율의 상속세율이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보는 이유가 국유화 맞죠.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딱 2대만 돌면 그냥 대부분은 기재부 아니면 그냥 국민연금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굉장히 좀 그러니까 부정적이죠. 안 될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러니까 사업을 연속성 있게 내가 그러니까 가업을 물려받아서 이어받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상속세 안 주잖아요. 오히려 더 낮춰주잖아요. 그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가 재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좀 부정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뭐 이번에 청문회 보니까 그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 보니까 북한은 주적이 아니고 재벌은 주적인 것 같던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식인 거잖아요. 북한은 주적이 아니지만 뭐 부자고 재벌들은 주적인 거잖아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제 이거를 이제 흔히 말 본인들이 정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잘 좋은데 쓰겠다. 우리가 어쨌든 기업을 인수해서 우리가 잘 관리하겠다. 뭐 이런 마인드가 아닌가 싶은데, 뭐 그렇게 해서 잘 된 나라가 단 한 곳도 있냐라는 거죠. 단 한 곳도 없다라는 거죠. 네, 그 어떤 그 삼성과 현대 그리고 뭐 LG, GS 이런 대기업들의 기업가 정신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었는데, 결국에는 이 삼성의 3모녀, 삼성의 세 모녀 같은 경우는 홍라희 여사가 1조 4천억 원의 삼성전자 지분을 팔게 됐고요. 상속세 때문에. 그리고 이부진 사장이 삼성전자 주식 6,159억 원을 비롯해서 삼성 SDI, 삼성 SDS, 삼성물산, 삼성생명까지 이부진 사장도 1조 1,500억 원. 예, 이 상속세 내기 위해서 지분을 팔았다고 합니다. 이서현 사장도 역시 삼성전자, 삼성 SDS 등의 지분 총 7,600억 원 정도의 매도가 있어서 이 세 모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 3조 3천억 원을 내주게 됐는데요. 예,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